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SNS 중독 문제가 현재 되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과거에는 이렇게 인터넷 중독이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네. 그 시기에는 사실 별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이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주로 약간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의 어떤 인터넷을 막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좀 비판적인 시각을 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중독 우리가 보통 물질 중독에서 얘기하는 그 중독의 증상이나 사회적인 심각성에 비해서 훨씬 경미한데도 이걸 다 이렇게 중독으로 좀 몰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긴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 보이는 거는 이젠 세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청장년 세대, 뭐 노년 세대를 가릴 것 없이 다들 보면 어디서든지 다 이렇게 모바일 폰을 들고 계시고 계속 이것만 보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는 좀 심각해져. 특히 이제 안전성 문제 같은 게 심각한 것 같아요. 보면은 길에 길을 보지 않고 영상을 보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정말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위험들도 있고, 뭐 운전을 하면서 막 그런 걸 계속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안전성의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어 조절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점점 이제는 조금 보편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논문이 발간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인관계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SNS의 과도한 사용과 몰입에 대해서 주목한 논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논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학생과 논의를 하다가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이것저것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할까라는 논의 중에 과연 그럼 이 사람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인간관계는 좀 어떻게 다른지를 좀 확인해 보자. 정말 동일한 사람인지, 조금 모양이 지금 입장에서는 온라인 특히 SNS 상에서 되게 다양한 뭐 부캐 혹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너무 거의 상식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점만 해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논의되지 않던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라인에서의 정체성과 오프라인에서 정체성이 좀 다를 수 있나? 라는 걸 좀 알아보고자 하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한 거죠. 음, 그렇다면 제가 논문을 좀 살펴봤는데 그 선행 연구부터 본 연구까지 지속적으로 반항 불신적 대인관계 성향이 오프라인에 비해서 온라인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요즘 들어서 점점 심각해진 악플 문제가 떠올랐는데 이런 연구 결과와 되게 연관성이 있을까요? 혹은 교수님께서는 왜 온라인에서 반항 불신적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온라인의 장점이 있죠. 내 리얼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만약에 온라인에서 내 얼굴만 좀 드러나도 그리고 내가 누군지만 거기서 실명이 드러나도 이렇게까지 강한 공격성이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되게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배출구가. 그러다 보니까 더 이쪽에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의 특성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좀 약간 또 불신적인 음모론적인 그런 얘기들이 좀 경향이 강한 게 있는데 이건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학습 심리학적 관점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온라인에서 특히 SNS 글을 쓰는데 막 현실에 대해서 혹은 뭐 현 체제에 대해서 뭐 찬양을 하거나 잘 되고 있는 것 같아라는 글을 썼을 때 이게 관심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뭔가 이게 좀 틀렸고 뭔가 음모가 있다거나 뭐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써야 아무래도 관심을 받고 좋아요 뭐 이런 쪽으로 반응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실제로도 반응을 그렇게 받을 거예요. 이런 어떤 저기 강화의 조건 때문에 더 이런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결과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점을 연구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음,
이 연구에서는 사실 뭐 가장 핵심적으로 보실 건 SNS 중독 경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좀 온라인에서 지배 우월적이고 경쟁 공격적인 성향이 더 나타나고 오프라인에서는 좀 우호적인 요인, 즉 오프라인에서는 되게 양보도 잘하고 친절한데 온라인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자기주장도 강하고 막 약간 공격적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온라인에 제일 많이 SNS에 빠져든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연구 결과에서는 그렇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이 측정 도구나 이런 것들이 어, 이분들의 실제 어떤 온라인 상에서 그리고 오프라인 상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기에는 좀 도구상의 한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같은 거에 대해서는 실제 온라인에서 어떤 식의 글을 쓰고 있는지라던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직접 분석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더 진짜가 아닐까. 이거 아무래도 이건 자기 보고다 보니까 내가 온라인에서 똑같은 척도를 가지고 난 온라인에서는 이래, 오프라인에서는 이래라고 묻는 것 자체가 실은 둘을 조금 다르게 답변을 해야지라는 걸 너무 유도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 보고로 하는 게 되게 적정한 일일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 전 요즘에 좀 관심 가는 건 오히려 좀 다른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상이 좀 다르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이상 심리를 연구하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그게 우리는 오프라인에서의 문제만을 바탕으로 해서 정신장애 진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간을 온라인에서 SNS에서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에게 심리적 문제가 생길 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생길 때 SNS에서의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이걸 이제 디지털 페노타입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의 모습만 가지고 아, 이 사람이 어떤 증상이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이렇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 답변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수님 항상 논문 발간하실 때마다 이제 기념으로 시계를 하나씩 구매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시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구매하게 되셨는지. 얘는 사실 정말 부담 없이 산 되게 가벼운 시계예요. 뭐 사실 뭐 그냥 최소한의 기능 정도가 되는 특별히 아까가 전혀 사요 크게 돈을 쓰지 않은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시계예요. 보통 이런 디자인들을 약간 필드워치라고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군대에서 야전 환기 주로 육군이 많이 쓰는 그런 용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서의 특징이 일단은 숫자를 다른 인덱스를 안 쓰고 아라비아 숫자를 써요. 몇 시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멀리서도 그걸 강조를 하고 광을 또 잘 내지 않아요. 이 빛의 광이 번쩍하면 매복하고 있다가 적에게 노출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또 있고 또 서로 작전 시간 같은 거 얘기할 때 군대에서 꼭 24시간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18시 몇 분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24시간 수치도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스타일인데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얘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어디서 굴르다 뭐 어디서 깨져도 크게 아깝지 않은 정도의 그냥 그 정도 가격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제일 강점인데 이 논문과 관련해서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석사 논문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석사 논문이 되게 잘 나올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더군다나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온전히 이제 자기가 기획해서 진행한 논문이거든요. 어떤 프로젝트 상에서 하는 논문들은 많은 부분들이 이미 기존의 연구자분들이 기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퀄리티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내 거다라는 느낌은 조금 덜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는 진짜 이게 자기가 기획한 논문을 쓰고 싶어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면담 올 때 정말 교수님이 시키는 논문 말고 제가 쓰고 싶은 거 써도 돼요 이런 걸 꼭 이제 물어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약속해달라고 막. 아, 나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미숙한 점이 많긴 하지만 뭐 처음 쓴 석사 논문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좀 뭐 미숙하거나 뭐 약간 어디서 조금 뭐 지적을 받고 그래도 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디에 굴려도 크게 좀 뭐 이렇게 두렵지 않을 수 있는 한번 그냥 저 석사 처음 써본 겁니다라고 좀 과감하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라서 뭐 한 번 정도는 특히 아마 제가 이제 수업 시간 같은 때 한번 과제로 연구를 해보라고 하잖아요. 네. 예, 이럴 때는 너무 이렇게 틀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 그냥 한번 뭐 어디 구르고 깨져도 뭐 그냥 크게 아깝지 않는 선에서 좀 과감하게 이렇게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뭐 논문을 써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뭐 상당히 엔트리급의 큰 부담 없는 시계를 하나 사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논문에 관련된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신 최승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